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범교과적인 학습 주제로 환경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들어와 있는데 정규 교과 안에는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하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목표와 내용 영역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 영역, 제가 아까 분석했던 그 교과들에 모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한계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어떤 필요성을 사람들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정을 하는 것과는 달리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뭘까?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연구를 실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연구한 결과는 다음 이제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 개념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인식의 혼란인 거죠. 아까 그 질문자께서도 그 비슷한 질문을 앞에서 해 주셨는데요. 어찌됐든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이 혼란스럽다라는 것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용어가 등장한 역사가 길지 않고, 워낙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스케일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이고, 다음에 내용면에 있어서는 글로벌 사회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지속가능 발전을 개념 정의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개념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현장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교육과정도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범교과적 학습 주제로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범교과적 학습 주제 영역 안에 인권교육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음에 그 민주 시민 교육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는 그 항목 안에 환경 지속가능 발전 교육인 거예요. 네. 그런데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영역 안에 아까 뭐 사회적인 영역, 사회문화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다음에 어떤 그 환경적인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 지속 가능성이고, 이거를 교육하는 것이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 환경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며, 그렇다면 이 지속 가능 발전 교육과 환경은 또 다른 것인가? 이러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범교과적인 학습 주제로 환경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들어와 있는데, 정규 교과 안에는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초등 영역의 한정에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도덕하고 사회, 과학, 다음에 실과, 다음에 체육, 이 영역에 이 현재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내용들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분석하는 연구를 실행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에 의하면 사실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목표와 내용 영역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 영역, 제가 아까 분석했던 그 교과들에 모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면에 있어서는. 예. 저도 이렇게 분석하면서 정말 대단하구나. 이미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목표와 내용들이 교육과정 안에 들어오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현장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참 잘 되고 있어?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얻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용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관점에서 그 내용들을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의 문제인 거죠.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이제 관련해서 어찌됐든 교육과정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그 선생님들의 이와 관련된 그 역량 함양이라면 충분히 학교 현장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실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어떤 다소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역인데요.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유엔과 유네스코에서 시작한 글로벌 차원의 교육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로컬인 그 우리나라, 우리 한국적인 상황, 나아가서 각 그 로컬에 있는 학교 현장에서 그 현장에 맞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유네스코에서 제시하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로컬에서는 절대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글로벌 차원의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로컬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어떤 그 학교 현장에 맞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음에 교과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더 구체적인 관련된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면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예.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확산을 위해서는 행정, 기업, 시민 등 지역사회가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지역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앞에서 어찌됐든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로컬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어떤 그 아프리카에서 온 격언이긴 하지만 이것과 연결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더 특히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지역사회와 연계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어찌됐든 세계 시민교육이나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나 글로벌 차원에서 어떤 필요성에 의거해서 등장한 교육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이라는 것은 늘 어떤 로컬의 영역에서 관련된 사회 현상들을 보고 그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한 다음에 그것들을 또 풀어내는 곳이 바로 로컬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본 바에 의하면 학교 못지않게 시민단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것과 연결지어 본다면 이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 이러한 것들을 학교와 뭔가 조금 연결해서 한다면 오히려 굉장히 더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학교 교육에서보다 시민단체에서 주관하는 이러한 교육에 더 기대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시민단체는 환경이면 환경, 인권이면 인권, 평화면 평화, 관련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문 교육 관련한 프로그램을 또 잘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각 그 전문 시민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관련된 프로그램, 지속가능 발전 프로그램을 학교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제가 형성이 된다면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글로벌 차원에서 실행되는 교육 패러다임이지만 실천의 장은 바로 이제 로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지속가능 발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로컬과 연결해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로컬 차원에서도 그러한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교사 연수라든가 아니면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련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이 로컬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더 효과적으로 실행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교육의 영역보다도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경우 로컬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소개하고 싶은 타 지역의 혹은 또 국외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관련된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관련해서 제가 지난 2년간 그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상황들을 들여다보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교육의 영역들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그에 의하면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 교사 연구회에서 행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학교 현장에서 범교과적 학습 주제로 설정되어 있는 이 특별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실행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직접 만드시고 실행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도 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교사 연구의 차원에서 실행하고 있고 더불어서 실행된 결과들이 주변 학교로 이렇게 확산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례로 이 광주광역시 지속가능 발전 교육 교사 연구회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지금 다른 지역의 사례를 좀 얘기해 달라라는 질문으로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지역 A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세계 여러 지역의 그 관련된 교육을 들여다본 결과에 의하면 많은 나라들에서 그 나라의 어떤 상황에 맞게 관련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교육이라든가 다문화 교육이라든가 다음에 국제화 교육이라든가 등등의 여러 이름으로 실행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관련해서 호주의 사례를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호주와 뉴질랜드는 세계적으로 청정 환경을 유지하는데 국가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남다릅니다. 그래서 호주 교육과정을 보면은요, 호주 교육과정에서는 전 교과 영역에서 필수적으로 다뤄야 되는 3개의 교육 영역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원래 원주민인 어버리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주민이 어버리진과 다음에 거의 원주민과 같은 그 존재인 토레스 해협 사람들의 어떤 역사와 문화, 이거는 모든 교과에서 반드시 다뤄야 되는 겁니다. 첫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호주는 아시아와의 어떤 그 교류, 다음에 아시아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 및 호주와 아시아와의 관계, 이것도 모든 교과에서 반드시 다뤄야 되는 필수 내용 요소로 제시해 놓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sustainability입니다. 즉 지속 가능성입니다. 호주는 이 지속 가능성을 모든 교과에서 반드시 교육해야 되는 영역으로 제시해 놓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나라는 범교과적 학습 주제로 제시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과는 다소 성격이 다릅니다. 범교과적 학습 주제는 교사 입장에서, 학교 입장에서, 교육청 입장에서 관심이 있는 경우 교육의 대상이지만 의무는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호주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성을 모든 교과에서 반드시 다뤄야 되는 핵심 요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호주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모든 교과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교육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세계 시민 교육이나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이거 두 개는 오늘날 우리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두 교육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앞으로 이러한 교육에 대한 관심은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특히 저는 이제 시민단체의 그 관계자분들도 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앞으로 학교 현장과 그 학교 밖 시민단체 관계자분들 간에 뭔가 연결의 고리를 만들어 가면서 이러한 교육을 추진한다면 앞으로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기후변화를 어떻게 하면 되돌릴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농업이나 이런 것들이 비중이 많지 않았을 때는 이산화탄소 문제가 괜찮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식물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땅속에 경유시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파헤치니까 이것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타고니아는 맥주를 만드는데요. 다연생 밀로 만든 맥주를 만듭니다. 그걸 통해서 기후변화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